와. 계란 샐러드를 했는데 여기에 오이가 들어갔어요? 네. 네. 상큼 깔끔하지? 이거 진짜 이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한다며. 맞아요. 그리고 이거 당근 라페도 요즘 많이들 해 먹긴 하는데 과하지가 않으면서도 신맛과 단맛이 너무 잘. 이건 미역국은 늘 집에서 먹는 미역국이긴 하지만 뭐가 다른가 한번. 고기 미역국인데 되게 시원한 맛. 있어요. 끓기 시작하면 양파 하나를 그냥 넣고 같이 끓이는 거 나중에 건져내서 버리면 돼요. 그래갖고 저는 미역국에다 마늘 안 넣거든요. 무슨 조미료 넣으면 어때? 조미료 넣은 맛이지. 네, 그런 감칠맛이 나네요. 음. 미역국 전문점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미역국 먹으면 진짜 감칠맛 엄청 나거든요. 그런 감칠맛의 3분의 2 정도의 감칠맛이 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경아 어서 와. 아름다우십니다. 장혜리의 요리교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미역국을 해달라 그래서 미역국을 하는데 미역국 못 끓이는 사람은 없지 싶은데 그래도 우리 딸 기준으로 해서 하라 그러더라고. 우리 딸은 못하거든. 그래서 못하는 기준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이거를 하면 미역국을 한번 끓여 먹어야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계기가 되라고. 그리고 제가 요즘 미역국을 엄청 먹거든요. 아주 그냥 요즘이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남동생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미역을 보내주는데 염장 미역을 보내줘요. 근데 그 미역을 먹다가 일반 마른 미역 먹기가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런 염장 미역 있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고 그러면은 요새 인터넷으로 치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미역 좀 든든하게 좀 겨울에 이제 드시라고 덜 가기 전에 그래서 미역국 했어요. 지난번에 했었던 거 중에서 그 당근 라페하고 그 계란 샐러드를 했어요. 와. 계란 샐러드를 했는데 계란 샐러드가 감자 빠진 계란 샐러드인데 저는 감자를 안 좋아하니까 아주 이렇게 딱이에요. 그리고 이거 당근 라페도 요즘 많이들 해 먹긴 하는데 이것도 저도 그냥 대략 해서 먹었었다가 이거 하느라고 이제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레시피 일단 시식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오늘 미역국하고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너무 드실 게 없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메뉴 중에서 그 김치밥이 너무 맛있었지. 김치 돼지고기밥이. 와. 그래서 김치 돼지고기밥을 한 솥을 해놨어요. 물론 밥도 한 솥을 했어요. 일반 밥도. 지난주 메뉴였어요. 지난주 메뉴였거든. 그래갖고 김치 돼지고기밥. 저희 엄마 이거 잘해줘. 이거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저희 엄마 저희 이북 이북 스타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만 먹으면 또 너무 먹을 게. 뭐야? 미역국에다가 김치하고 먹을 거라, 그냥 오늘 간고등어 구웠어요. 간고등어는 간고등어는 일부러 내가 저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진짜 국산 제일 좋은 걸로 사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거가 한 손이 아주 크고 좋은 거는 15,000원이에요. 한 손이 2마리죠. 2마리. 15,000원. 15,000원이면 사실은 와. 잡는 거 생각하면 근데 잘못 싸면 고등어는 퍽퍽하거든. 맞아. 퍽퍽한데 그래서 전 노르웨이산을 주로 먹었거든요. 노르웨이산은 퍽퍽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가서 이제 국산으로 좋은 걸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밥하고 김치하고 이따 이거 많이 드시면 돼요. 이걸 일단 놓고 먼저 먹어볼게요. 그래서 레시피가 이거 맛이 좀 저거 하게 되면 레시피는 같이 만들면 돼요. 저희랑. 먹어볼게요. 여기에 오이가 들어갔어요? 네. 네.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상큼 깔끔하지? 이거 진짜 이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한다며. 맞아요. 결혼하고 다이어트 시작해야 결혼하고 결혼 딱 끝나고 막 먹어봐요 그냥. 드레스 입기 너무 싫었거든. 드레스 맞는 것도 없었고 막 거기서는 계속 신부님 왜 드레스 맞추러 안 오냐고 막 계속 그러는데 계속 막 버티고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성당에서 결혼해요. 성당이세요? 성당에서? 결혼을 곧 하세요? 9월에요. 9월에요? 9월까지 충분하네요. 9월까지 충분하다. 그렇지. 9월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열심히 먹으면 되겠다.
이거는 이따가 꼭 이제 빵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네. 저 이거 되게 좋아해서 음. 엊그저께 한번 만들었었어요. 어. 요즘 인스타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다 그러더라고. 나도 누가 알려줘서 시작한 거야. 저도 이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먹어볼게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래, 신맛하고 네. 단맛하고 이런 거는 한번 같이 레시피가 저거 하면 일단 조정하면 돼요, 같이. 과하지가 않으면서도 신맛과 단맛이 너무 잘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네. 이게 약간 니스 지방 샐러드 이런 거라고 하던데. 그런 프랑스 느낌. 샐러드. 요 소스로 뭐 다 만들잖아요. 알배추도 하고. 프랑스요? 네, 프랑스 아. 니스 그쪽에서 이런 거 많이 먹더라고. 저 유럽 갔을 때 처음 먹어보고 엄청 하고 싶었는데 사실 레시피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김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약간 맞아. 그런 느낌. 김치가 그래서 그쪽에는 그 독일 같은 데는 사우크라우트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새콤한 거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또 김치 많이 먹으니까 맞아요. 이런 거에도 될 게 아니지. 그렇죠. 될 게 아니지. 라페가 지난주 거보다 조금 더 상큼하네요. 시큼. 상큼해? 네. 좀 이렇게 레몬 같은 게 더 들어갔나? 하여튼 내가 레시피를 지금 최종으로 한 거거든? 네. 그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신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빼면 되고. 네. 그래서 그거 참 좋은 게 뭐냐면, 단 거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은 단 걸 좀 더 넣어도 되고. 근데 나는 이게 신맛이 딱 좋아. 딱 좋아요. 네. 이거 라페 라면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계란 반숙해서 올려서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이건 제가 처음 먹어봅니다. 그래요? 처음 먹어. 약간 진짜 버터 맛있어요. 느낌 네. 나요. 버터 넣었어요. 묵은지를 볶을 때, 네. 그 버터가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 엄마랑은 또 다른 스타일의 또 다른 김치가. 스타일이에요. 어머. 미역국도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 이제 미역국을 요 그릇을 바꿉니다. 이건 미역국은 늘 집에서 먹는 미역국이긴 하지만 한번 조금 에리님 미역국은 뭐가 다른가 한번. 잘 먹겠습니다. 네. 이 간이 그러면 저기 액젓으로만 하신 거예요? 액젓하고 국간장. 국간장. 넣었어요. 저는 조선간장이 있어서 조선간장. 고기 미역국인데 되게 시원한 맛. 있어요. 시원한 맛이 있죠. 네. 아, 정확하다. 미역국을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데 특유의 그 비린맛 때문에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싫어하거든. 네. 저가 먹을 때는 이렇게 안 끓여요. 저가 먹을 때는 그냥 전 사골에다가 그냥 아주 기름 많이 해가지고 끓이는데 누구 손님들 끓일 때는 저는 이렇게 끓여요. 그래서 그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무슨 조미료 넣으면. 어때? 조미료 넣은 맛이지. 네, 그 뭐지? 밥에 얹어 먹는 그 밥 가루 있잖아요. 무슨 아, 그런- 밥풀이. 후리하게. 네, 그런 우리 갈게. 후리아케, 프레이크 그런 감칠맛이 나네요. 미역국 전문점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미역국 먹으면 진짜 감칠맛 엄청 나거든요. 그 조미료 맛인지 조미료 모르겠는데 넣지. 근데 그런 감칠맛에 약간 한 3분의 2 정도의 감칠맛이 나요.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아까 쓴 고기는 내가 그 미국산 그냥 갈비살 있는 걸 썼어요. 그래갖고 맛이 좀 덜한 거야. 오늘 촬영하시는 분에서 동생이 보내준 이거 한우 투뿔 양지가 있길래 이거 오늘 이걸로 할 거거든. 양지. 양지가 좋지. 그래서 양지로 하는데 제가 이거 짜는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은 저도 옛날에 어디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 대부분 미역을 불려서 썰어서 고기랑 같이 참기름으로 볶다가 물을 붓고 끓여요. 그리고 국간장이나 뭐 저기 액젓 넣고 간하고 소금 넣고 끝이야. 그게 일반 미역국이거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부터 다르게 하냐면 미역을 저도 이제 이걸 몰랐다가 이 미역을 동생이 아랫지방 누구 사람 통해서 이걸 보내줘서 이 젖은 미역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염장 미역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미역이 우리 말린 것만 썼잖아. 말린 것만 썼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나 여기 산 집에서는 못 산대요. 그거는 없어서 인터넷으로 다 팔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염장해서 놓은 미역을 사면 이거 3년도도 끄떡 없거든. 네, 김치에서 힘이 되게 좋아요. 미역이. 미역 힘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똑같이 불려서 저기 하는 거거든요. 물 헹구면서 이 짠기 빼면서 이렇게 불리는 건데 미역이 힘도 되게 좋고 맛이 되게 좋아. 그래서 혹시 염장미역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쿠팡 같은 데서도 팔 거예요. 그래서 염장미역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그리고서 요거 갖다가 초무침 무쳐 먹어도 맛있어요. 미역은 보통 우리가 마른 미역을 하려면 마른 미역을 하게 되면 한 25g 이만큼 불리면 한 4인분 5인분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거 염장미역은 2배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0 정도를 하고 싶으면 400미역
담그면 2배 나와요. 내가 이렇게 여러 번 해봤거든. 이미 불려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말리지 않은 상태지. 불려져 있지는 않지. 네. 염장돼서 절여져 있는데 네. 어쨌든 물을 먹으면 붉긴 해. 근데 2배 불어. 근데 건미역은 엄청 불지. 네. 건미역 하다가 싱크대 터져 나가는지 한 봉지 다 붓다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이거를 미역을 불리는데 한 30분 정도 이상 걸려요. 그래서 미역을 불릴 때 항상 미역을 먼저 불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에다가 다시마를 넣어요. 물에다 다시마를 넣는 거야. 물에다 다시마를 넣어서 같이 30분을 두라고. 30분을 두는데 그거만 두지 말고 거기에다가 고기도 같이 담가요. 고기도 같이 담가. 왜 그러냐면은 이따 보면 알 거야. 고기를 같이 담그는 이유는 미역을 볶고 나서 이거 뭐 핏물을 아무리 뺀다 해도 이렇게 나서 그 잡내가 같이 섞어서 미역하고 같이 참기름하고 볶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거품이 싹 올라와서 그걸 싹 깨끗이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마랑 그 같이 넣고 끓이면 너무 깨끗한 거야. 그 국물이.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양파 하나를 그냥 넣고 같이 끓이는 거 나중에 건져내서 버리면 돼요. 그래갖고 저는 미역국에다 마늘 안 넣거든요. 미역국에다 마늘 넣는 집들 많은데 저는 미역국에다 마늘 아예 안 넣어요. 그리고 마늘 맛이 이렇게 몰라. 저는 되게 부딪히거든 미역하고는. 그래서 마늘을 절대 안 넣는데 그러니까 미역하고 고기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 이렇게 넣고 다시마가 들어가면 아까 같은 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칠맛이 그 핵산 맛이 다시마 맛이하고 이거야. 그렇구나. 완전 새로운 레시피인데요. 그죠? 네. 저 다시마 넣는 거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다시마 양파는 저는 무슨 못했어요. 저도 옛날에 누가 예전에 미역국에다가 양파를 넣는다는 거야. 양파를 넣고 하면 시원하다는데 내가 미역에 마늘 담는데 양파 들끈한 양파를 넣어.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양파를 잘게 썰어서 마지막 끓이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렇게 한대요. 또 그렇게 익숙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 봐. 근데 나는 양파 싫어해. 당근 싫어하고 감자 싫어하고 감자 싫어. 다 알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넣고 양파는 특히 끓이는 거는 참 안 좋아해. 내가 유일하게 양파 먹는 거는 그 페스토 만들어서 페스토 만들어 갖고 이렇게 스튜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 정도고. 그런데 그걸 넣으라 그래서 내가 너무 진실되게 말을 해서 내가 한번 해봤는데 너무 깨끗한 거야. 아까처럼 그렇게 딱 그 미각이 뭔가 이렇게 핵산 들어간 맛이 나서 그래서 이거랑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끓일 때는 사골 미역국 주로 끓이거든. 사골이랑 스지 같은 거 끓여서 남았던 국물하고 그 고기 썰어놓은 걸 얼렸다가 그 똑같이 이렇게 볶아서 그 다음에 그 물을 그냥 벗어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양파 이런 걸 안 넣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기토식 하고 나서 좀 더 특이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옛날엔 참기름으로 볶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볶지 않고 미역을 소기름으로 볶아. 근데 아까 여기 소기름 냄새 났어요? 안 났죠. 근데 뭔가 뒤에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이상한 좋은 향 나요. 향. 그 소기름 향이야. 소기름 넣고 볶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찝찝하신 분은 안 해도 돼. 그러면 이제 들기름 넣어도 되는데 들기름 넣고도 볶지 말고 들기름 넣고 싶으시면 맨 마지막에 미역들 된 다음에 뿌리시는 게 좋아요. 들들들 안 볶아도 돼. 그렇게 안 볶아도 되는 방법 이따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게 미역이 지금 800g 정도 되거든요. 800g. 그러니까 400g 불린 거야. 젖은 미역은, 염장 미역은. 근데 일반 미역은 25g 정도 불려서 하면 돼요. 25g이나 30g. 근데 미역이 많이 들어가야 나는 맛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역이 많이 들어가서 미역을 푹 끓여서 미역을 따로 건져서 그냥 먹고. 그렇게 해서 미역 따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꼭 비율을 맞춰놓을 필요가 없는 게, 그리고 많이 불려놨다. 그러면은 그걸 딱 얼리면 돼요. 그대로 얼려. 불린 채로. 그래서 얼려서 다음 미역국 갈 때 쓰면 돼요. 함부로 다뤄도 돼. 그리고 요거를 제가 물 2리터에다 다시마를 이렇게 해서 미역 불릴 때 같이 불리면 한 30분 딱 불려놓으세요. 고기를 여기다 담가서. 그럼 이 물을 쓸 거니까. 그래서 30분 불린 다음에 이제 미역 볶을 때 그때 같이 불 켜서 이제 미역 볶으면서 이 물을 넣으면 돼요. 다시마를 지금 담가 놓은 지가 지금 한 30분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끓이면 되고요. 물은 2리터 넣었어요. 물은 2리터 넣고 여기다가 이제 그다음에 여기다 미역을 볶을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내가 조금 미역이 더 많아요. 근데 많은 채로 할게요, 그냥. 그래서 여기다는 소기름으로 볶고, 소기름을 넣기 싫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넣어요. 안 넣어도 돼. 볶지 말고,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거 넣지 말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넣지 말고, 그냥 넣고 물만 조금 넣어서 잘박하게 해서 그냥 바글바글 끓여서 이 미역을 다 이렇게 안에 다 터뜨리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황태국 할 때도 네. 물을 이렇게 4번 나눠 넣었거든요. 나눠 놓으니까 뽀얗게 물어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물을 다 넣고 끓이면 이게 터지는 이게 저기가 밀도가. 그래서 이것도 미역도 요 안에 있는 입자가 이게 진이 탁탁탁탁 불에 의해서 터져서 그게 나와서 까릭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넣고 여러 번에 하란 말이에요. 아니면 끓여놓고 마냥 1시간, 2시간 구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 효율이 좋아 이게. 예를 들어서 볶을 때도 한 번에 많이 넣어버리면 온도 다 떨어져가지고 무생기고. 안 볶잖아요. 응, 무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빨리 하려고 빨리 하다가 빨리 안 돼. 빨리가 안 되지. 음식 망치고. 그리고 냄비에 따라서도 너무 얇은 냄비는 재료를 확 넣어버리면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야. 맞아.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두꺼운 냄비도 하면 또 그런 이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두꺼운 냄비가 좋다는 거죠. 열이 잘 안 근데 이거 떨어지니까. 쓰겠니? 무거워가지고. 무거워요. 아우, 이거는 손목 내어주고. 근데 이제 무슨 날 때 내가 지금 촬영하니까 쓰는 거야. 진짜 무거워요, 진짜. 수제비는. 이거는 고기 살 때 사가지고 기름 있는 부분을 떼어놨다가 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팔아요. 아, 기름만. 소기름만요? 네. 바로 넣나요? 다들 튀어는 소기름으로 이렇게 볶아가지고. 요즘은 이런 저탄고지 하는 사람들 이런 게 많아서 거기에 맞춘 산업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기름은 그리고 굳이 이렇게 안 사도 고기 사면서 저 소기름 좀 주세요. 그러면 그 기름 발랄한 것들 줘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볶아. 그렇게 볶아갖고 나중에 그걸 건져내면 돼. 이렇게 찌깃찌깃한 것들은.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사도 되는데 이렇게 저같이 많이 대량으로 먹는 사람은 1kg짜리 같은 거 하나 사면 딱 아까처럼 100g씩 딱딱 소분을 해놔요.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딱 얼려서 그러면은 이게 김치찌개 같은 것도 이거 볶아서 하면 얼마나 맛있는 고기 없을 때. 그리고 소고기 묵국 이거 넣고 끓이잖아. 이렇게 해서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옛날 뭐 소고기 묵국 맛이 난다고 막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고기를 데려서 많이 넣나 보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름 넣었어요. 근데 그 옛날 그 기름 맛이 옛날에는 기름 그렇게 많이 안 걷어냈거든. 그리고 전 부칠 때도 소기름, 돼지기름으로 맞아요. 이렇게 해서 했고. 맞아.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 몸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천연지방 쓸 때는. 근데 이제 식용유 쓰고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제가 식용유를 끊어보니까 진짜 천연지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식용유가 문제였어. 그 서양권에서 영미권에서도 옛날에 부모님들 요리 다 얘기하면 다 텔로우나 우지 라스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산업화되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썼던 거예요. 산업화 돼서 이제 옥수수 소비시켜야 되고, 옥수수 소비시켜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스토리텔링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냄비 뚜껑을 꼭 덮어야 돼요? 아니? 근데 저기 튀잖아. 그리고 나도 이거 하면서 이제 네가 물어보면 왜 닫아야지? 내가 왜 닫지? 그렇게 보는 거야. 아, 튀니까 닫는 거야, 나는. 그리고 열어놔야 되는 것들은 있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냄새 빼야 되는 거지. 볶을 때. 와인 같은 거 뿌렸을 때 와인 냄새 빼고 그럴 때는 이제 열어서 볶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볶다가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물을 붓는데 여기다가 제가 2리터 붓거든요. 2리터를 끓이고 여기다가는 1리터를 넣을 거예요. 1리터를 500씩 두 번에 나눠 놓고 나중에 이거 넣을게. 그러면 총 응? 그럼 3리터 정도. 그다음에 냄비가 크면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어. 손님이 더 온다 그러면 얼른 물 더 넣고 간장 좀 더 넣고 이렇게 하세요. 맞아. 좀 있는 집처럼 먹으려면 물 좀 작게 잡아서 먹고 간장 적게 해서. 예, 한식이 그게 좋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이제 물을 이렇게 계량하면서 요리해 보긴 처음이야. 근데 아니 저도 음식을 하다가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얼마큼 넣어? 근데 우리는 대충 넣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계량을 보고 내가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짐 하나가 덜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성당이나 무슨 행사할 때 예를 들면 무슨 큰 잔치를 해. 그러면서 국수 잔치를 뭐 500명, 700명을 한다고 그래. 무슨 뭐 어디 틈에서는 전 부치고 어디는 국수를 끓여요. 그럼 머리가 딱딱 아파요. 근데 왜 아픈가 봤더니 난 하는 건 너무 좋아하거든. 양 가늠을 못해서 그런 거야. 가면서 막 국수를 얼마큼을 사야 이런 거랑 그다음에 전을 부치려면 해물을 얼마큼 사고 도대체 밀가루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거를 딱 정리를 해놨거든. 정리를 했더니 이거는 매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햄을 얼마큼 사고 부추 얼마큼 사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레시피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 근데 잠깐 생각나서 얘기해 줄게. 내가 올 마요네즈를 만들면서 마요네즈 실패했다는 사람이 많아서 어저께 그 형님들이 해서 팔면 안 되니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가 계란 크기예요. 계란. 그러니까 일단 내가 레시피에 보니까 계란 한 알이라고 적혀 있어. 계란 두 알로 바꿔 그냥. 너무 크지 않으면 계란 두 알. 그래서 내가 계란 두 알에다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실패할 게 없어요. 보통 실패하는 이유가 이제 재료의 온도나 계란 양이나 근데 재료 온도보다도 나는 계란 양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왜 실패하지? 그럼 또 해보고 실패할 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 계란 양이 적으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계란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계란 하나 떡 깨놓고서 계속 하라고. 그럼 싹 이거 된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얼마큼 주시하냐, 얼마큼 매트하냐 차이지. 그런데 상관없어, 비비는 거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마요네즈를 안 만들어도 됐었거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 손님들하고 먹다가 그 안주거리를 찍어 먹다가 그걸 마요네즈를 비벼서 흥분해가지고 또 다음날 촬영이 있는데 마요네즈 다 쓴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오징어 찍어 먹었거든? 거기다 먹태 소스처럼 간장 넣고 청양고추 넣고 와사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찍어서 먹었더니 막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먹태 소스 만드는 것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요네즈를 이걸 만들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식용유 넣고 만들 때하고는 너무 느낌이 다른 게 저 마요네즈를 무슨 재주로 한 컵을 식구들을 먹이겠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먹이면 저거는 좋은 음식을 이제 아보카도 농축을 먹인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름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음식 먹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핸드블렌더를 어저께 오신 형님 중에서 핸드블렌더를 살까 말까 10년째 고민하고 계신 분들 아직도 결정 안 됐다. 그냥 사세요. 짧네요. 전 3년 고민하고 있어요. 10년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서 어저께 이제 마요네즈 하다가 오늘 살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국간장하고 액젓을 넣는데 그 처음부터 넣어도 되고 나중에 넣어도 돼요. 어떤 분은 그 미역에 간이 이렇게 되게 처음부터 넣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넣어도 되고. 근데 오늘 그 레시피가 염장미역 기준이잖아요. 마른 미역은 25g 얘기했잖아. 아니요. 25g. 염도는 염장미역은 혹시 너 좋은 질문 했다. 염장미역은 염장채로 쓰면은 죽음이야. 네. 이거를 다 물로 해서 물에 빼서 완전히 맹탕물. 헹궈 놓으신 거예요? 그럼 물에 넣으시 먹어봐. 얼마나 담가나요? 이것도 한 30분 이상. 중간에 이거는 물을 갈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해서 그런 흙 같은 것도 좀 나오거든. 그렇게 해서 염도를 완전히 뺀 다음에 그 똑같은 상태로 만드는 거야. 건미역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염장미역 안 씻고 그냥 해버리면 이제 그냥 죽음이지. 이제 욕 나오는 거지. 막. 여기다 전화하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막. 자, 이렇게 해서 미역이 지금 팍팍팍팍 붉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물 1년 더 넣는데 내가 지금 오늘 미역이 많아요. 미역이 많은데 그냥 다 했거든. 근데 이 미역이 이렇게 붉고 있잖아요. 이렇게 푹 끓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보세요. 둘 다 지금 강물에 올려놓으신 거죠? 강불. 그러니까 이거 봐. 이 거품을 보세요. 나는 지금 다시마를 여기다 10g을 넣었는데 그 큰 거 한 장 넣으면 돼요. 근데 이번에 다른 다시마를 샀더니 이렇게 조각조각 돼서 이따 꺼내기가 좀 성가시긴 할 것 같아요. 끓기 시작하면은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끓이세요. 끓기 시작해서 이거를 걷어내고 그다음에 다시마 물을 여기서 배서 그 아까 그 핵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미역국에서는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같이 볶아버리면 응고가 돼서. 오케이. 그리고 음식은 이렇게 이 거품을 잘 걷어내냐 안 걷어내냐에 따라서 보존 상태가 되게 틀려. 보존 기간이 훨씬 오래 가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 붓고 끓이고 간만 하면 끝이야. 그러고 나서 끓일 때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처음부터 넣을까? 지금부터 넣을까? 그냥 통으로 넣네요? 통으로 넣어야지. 건져낼 거니까. 잘라버리면 나중에 끔찍하지. 내가 싫어하는 양파가 미역국에. 진짜. 이렇게 해서 거품 한번 걷어내는 거 먹어보고 그 다음에 그냥 귀찮아서 그냥 한 거 먹어보면 그 다음번에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럼 벌써 구수한 냄새 나잖아요. 그럼 얘는 끝났어. 다시마 하나 큰 거 한 장 넣으면 이런 선거신 거 없어도 돼. 다시마를 넣는다는 건 그러니까 미역하고 다시마는 친구잖아. 그쵸. 그런 친구죠. 해주니까. 미역하고 다시마는 얘네들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색할 게 없어. 그리고 액젓도 친구고. 이렇게 물을 나눠서 넣는다는 것도 참 저희 같이 하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같이. 네. 이것도 좋은 팁이죠. 네, 팁. 근데 진짜 그런 차이가 확실히
그 차이를 만들어요. 저는 황태국 끓일 때 이렇게 나눠서 넣었을 때 뽀얗게 우러난다는 거에 진짜 머리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어. 제가 아침에 그거를 끓여 먹고는 오후에 봤거든요. 나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육수가 이렇게 하얗게 안 우러날까 했었는데 그 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러나요. 맞아요. 어떤 때는 또 한 번만 해도 우러나. 그래서 내가 이거는 상태 차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라. 그다음에 이걸 계속 이제 불 거거든요. 끓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역이 많긴 하다. 오늘 레시피인데 양 맞춘 거에서 미역이 많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든 야식은 딱 맞아. 아까 아, 먹은 양이야. 네, 네. 근데 내가 아까 불린 거가 많았어. 그래요? 근데 그냥 그걸 다 넣은 거지. 그리고 미역국은 많이 끓여놓고 데울 때마다 맛있어요. 데필 때마다 더 맛있어, 그죠? 카레 다음날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맞아. 근데 이렇게 좀 많이 끓여야 이게 서로 맛있어요. 어우러져가지고 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진짜 그래요. 손이 안 클래 안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맞아. 그렇지. 자, 이거는 이제 미역국 이렇게 끝났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뭐 넣냐면 국간장 두 숟갈. 그다음에 멸치 액젓이나 어간장 있으면 3숟갈 넣는데 어간장이 염도가 좀 약하니까 그 한 3숟갈 정도 똑같이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족한 거는 천일염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약간 좀 라이트하게 먹고 싶으면, 좀 맛있게 먹고 싶으면 우동주에 넣어도 맛있어요. 우동주에 넣어도. 그러면은 그 잡냄새도 없어지고 맛있어요. 이거는 제 조선간장인데 일반 국간장 써도 되고, 아니면 어간장으로 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제 거 기준으로 할게요. 조선간장, 국간장. 이거는 조금 짜니까 일반적인 시중에서 파는 국간장은 어떨지 모르겠다. 한살림이랑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자기가 먹는 간장에서 이거는 간을 가감하면 되고, 좀 싱겁게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소금으로 하세요. 이거는 제가 제 멸치 액젓 쓸게요. just 딱 됐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팍팍 끓으면 이제 불을 약하게 줄여서 그냥 잊어버리고 놔두면 돼요. 그러면 이제 미역국은 끝났고요. 이따 이제 간 보고 드시면 되고, 그리고 저거는 불 약하게 해놓고 그냥 오래 끓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 몇 분 정도요? 30분 이상. 30분 이상. 30분 이상. 당근도 채를 치거나 뭐 자기가 쓰고 있는 뭐 커터기나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양을 재봤더니 요게 한 700g 정도? 이걸로 무슨 연예인들이 살을 많이 뺐대요. 이거 먹고. 이거 700g 정도, 68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요 한 700g 정도면 이렇게 작은 거 한 3알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채를 쳐서 20분 동안 절여 놓을 거예요. 굵기는 그렇게 굵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요. 너무 굵으면 맛이 덜 하더라고.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글쎄, 저는 그렇더라고. 아. 그러니까는 초반에 갈 때 너무 굵게 돼갖고 덜 맛있더라고. 얇게 할수록 맛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두꺼우면 맛없어. 그래서 그냥 무채, 김장 무채 얇게 하는 것처럼. 자, 이거를 20분 동안 절일게요. 20분 동안 절여서 그다음에 내가 불러준 소스에다 비비기만 하면 돼. 이거 끝난 거야 오늘. 그러면 이제 마요네즈도 저것도 마찬가지고, 샐러드도, 계란 샐러드도. 당근 나페는 내가 700에서 한 750g 정도 해서 소금 10g 넣었어. 야, 이것도 딱 영리하게 딱 해야 돼. 10g. 10g이요? 절일 때 혹시 선호하시는 소금 있으세요? 난 천일염. 천일염? 간수 뺀 천일염을 이렇게 갈아놓고 쓰지. 자, 이렇게 해서 20분만 절여놓고 꼭 짤 거야. 그렇게 해서 아까 레몬즙이랑 이렇게 레시피 불러주면 이제 비비기만 하면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맛이 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란 샐러드 할 거거든. 자, 이거는 이렇게 메시도 할 거예요. 뜨거울 때 하면 더 잘 되는데, 오늘 아까 짜장면 시켜 먹으라고는 분이 아까 다 해주고 갔거든. 흙 깨는 거 저거 필요하더라고요. 있어야지. 옛날 포크로 했는데 생각 바꿔주더라고요. 포크로? 네. 안 되지, 포크로는. 상당히. 그거를 으깨는 동안에 이제 양파하고 오이를 절여서 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고, 이걸 안 절이고 그냥 넣게 되면 물이 흥건해서 못 먹어. 오이 한 100g. 오이 씨 빼나요? 안 빼요. 그 오이가 한여름에는, 오이가 씨가 많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반짝 잘라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싹 긁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요새는 씨랄 것도 없고 오이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아유. 오이가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여름에 이제 오이가 크고 두꺼울 때는 하면 막 오이 씨가 막 호박씨처럼 막 쭉쭉쭉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먹을 때 거슬리고 물이 생기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반 딱 잘라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쫙 긁어내면 돼.
오이 몇 그램? 참외씨 빼듯이. 참외씨 빼듯이. 얘는 지금 오이는 한 100g. 100g. 한 뭐 3분의 1 또는 반 개네요. 그 요만한 거니까 이거는 오이 큰 거로는 반 개 정도 되겠지?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넣어도 돼. 그 대신 빨리 먹어야 돼요. 물이 생기니까. 양파는 더 조금 넣어서 한 60g 넣었다. 70g 넣었구나. 딱 70g 됐다. 이렇게.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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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오이는 아까 100g. 양파 싫어하는 사람들은 양파 안 넣어도 돼요. 오이도 안 먹어. 오이 알러지 있는 사람 많아. 그럼 그냥 감자만 먹으면 되지. 양파만 넣고. 이 정도면 네, 됐어요? 됐어요. 아직 힘이 남아있다니까 조금 더 하시라고. 더 하셔도 돼요. 더 하셔도 돼요. 자, 이게 오이하고 양파를 지금 오이 100, 양파를 70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갖서 소금을 2분의 1 스몰티만 넣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짜서 그냥 안 헹구고 쓸 거거든요. 2분의 1 스몰티. 딱 넣어. 이것도 한 10분 정도만 절여서 짜면 돼요. 그리고 마요네즈 한 컵. 그 다음에 알룰로스 2숟갈. 그렇게 그 소금 조금 넣고 그냥 비비면 끝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절여놨어요. 절여놓고 이제 한 10분만 두면 되고. 10분. 이건 뭐예요? 면보? 면보. 이래 집에서 이렇게 면보를 자꾸 쓴다는 얘기는 음식을 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주방을 이쁘게 꾸며놓고 뭐 이쁜 걸 갖다 걸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금방 쓴 면보 빨아서 이렇게 딱 걸어놓은 그게 진짜 인테리어의 완성이에요, 부엌은. 손님 왔을 때 집에서 음식 냄새 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막 음식 냄새를 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저도 약간 따뜻하고 약간 그 느낌이 뭔지 저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집이 살아있는 느낌? 내가 쓰여질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그 아시는 분이 친정 엄마가 그분이 반찬 가게를 크게 공장처럼 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깻잎 양을 써야 돼서 그 친정 엄마한테 그 깻잎을 계속 진짜 집에서 닦아야 되는 거지. 왜냐면 굉장히 신중하게 닦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욕조에다가 막 해서 막 엄청 집에서 이제 그걸 닦는데 하루 종일 엄마가 깻잎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게 마음에 걸려갖고, 그러니까 그분도 옛날에 그런 걸 일을 하셨던 분이었거든, 친정 엄마도. 근데 이제 노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한테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 엄마는 이제 못하시라고. 근데 어머니는 자꾸 하겠다는 거를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고 이제 사람을 사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 엄마를 그걸 하게 했었으면 저렇게 금방 치매가 안 걸렸을 건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쓰여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딸을 위해서. 부엌도 이렇게 쓰여져야지, 부엌도. 부엌도 부엌이란 이름으로 이게 있는데 그냥 부엌이 인테리어이기만 하는 것보다도 부엌에 뭔가 이렇게 좀 금방금방 쓴 면보도 좀 젖은 것도 있고 그 더러운 행주도 막 군데군데 있고 그러면 그게 진짜 인테리어죠. 야채 탈수기에 돌려도 될까요? 야채 탈수기도 동선 이렇게 짜지지가 않지. 야채 탈수기는 터는 거야. 얘는 안에 있는 걸 눌러서 짜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계란 샐러드에서 계란 제가 한 10개에서 11개 했었어요. 여기다 알룰로스 2개, 소금 조금, 마요네즈 1컵이 들어가요. 여기다 액체 넣으시면 안 돼요. 물 생겨서. 그리고 소금은 3분의 1 작은술. 3분의 1 작은술 넣었어요. 마요네즈는 1컵. 한 컵? 180? 180. 180g. 그거 주황색 빛이 안 들어서 진짜 조금 서운하긴 하다. 맛있어. 예뻐. 맛있겠지? 점성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묽어져요. 빨리 드세요. 근데 묽어도 사실 먹는 데는 지장 없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살짝 물이 생기죠. 살짝. 너무 잘했다. 이거는 거의 물이 안 생기네. 물이 안 생겼는데요? 거의 안 생겨. 이거 오늘 아침에 했다. 오늘 아침에 한 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얘 해야 되죠. 앞에 짜야 돼. 집에서 이렇게 미역국을 이렇게 끓이고 큰 솥에다가 이렇게 끓이고 불 약하게 해놓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집안의 전체적인 기운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좀 큰 거 쓰면 되는데 그걸 안 쓰고 이러고 있어요. 큰 거 밑에 있는데. 그 리틀 포레스트 혹시 영화 보셨어요? 네네네. 일본 거, 일본 편도 있고 또 그 한국 거도 한국 것도 김태희, 그분도 김태리. 김태리
리틀 포레스트 보면 특별한 거 없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런 거 짜고 배버잭에다 짜고 그 사운드가 되게 힐링되는 것 같아요. 막걸리 이렇게 만들고 보글보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짜는 소리. 네, 짜는 맞아요. 소리. 이거는 이렇게 짤 때만 날 수 있는 소리잖아요. 이런 거를 해야 아귀임도 생기고 맞아. 다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께서 김치 만들어서 나눠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막 하지 말라고 이제 고생스러워 보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다르게 보이더라고. 할머니 일상에서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없는데 저걸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누구적으로 하는 건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고생이란 개념이 네. 그 보는 사람 시각이야. 맞아요. 철저히 보는 사람 시각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효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 그분이 항상 그랬었어, 진짜. 내가 그 깻잎만 그냥 계속 씻게 했어도 엄마가 저렇게 정신줄 놓지 않았다고. 나 그 말에 진짜 동감하거든. 뇌를 계속 쓰는 거잖아요. 뇌를 계속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쓰여지니까 자기 자존감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맞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해서 쉬면 뭐하고 쉬어. 우리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쉬는 방법을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그 수선집, 난 그 수선 그 사장님을 만나서 내 진짜 인생의 진짜 큰 부분을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옷을 다 고쳐서 입을 수 있고.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만두고 뭘 쉬라 그러면 그게 더 어렵대요. 근데 차라리 여기 나와서 이걸 만지고 있으면 그냥 TV도 보고 와서 밥맛도 있어지고, 그리고 오는 손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뭔가 옷을 새롭게 창조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하고 친구들이 막 그래.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싸느냐고 막 친구들이 그런대요. 근데 돈 벌려고 나오는 거, 물론 돈은 당연히 벌어지는 거고, 그것도 보는 사람 관점이다. 보는 사람 관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게 돈 벌려고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 그거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자꾸 투덜거리고 자꾸 어쩌고 저쩌고 또 다른 하지 않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근데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옛날에는 김치를 만들면 어른들 막 가져가라고 성하고 애들은 막 갖다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맨날 싸웠거든요. 근데 그게 왜 저런 일이 생기나 봤더니 그분은 그 계속 옛날 생각을 해서 김치 해서 갖다 주면 애들 잘 먹었었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음식이 점점 맛이 없어지거든. 간도 너무 짜지고. 왜냐면 내 장부가 이제 건강해지지 않으니까 내 입맛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지, 짜고. 근데 그거를 무조건 이제 재료 아까우니까 그만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이제 알아버린 거지. 나이가 젊든 많으시든 그냥 설레는 일 있고 하고 싶은 거 있는 거 진짜 그게 그냥 제일 중요하다. 그래, 홍보관이라도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홍보관이라도 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라고. 또 머리에 또 든 것도 많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못 간다니까? 왜냐면 쪽팔려서. 근데 차라리 홍보관 가는 그 순수한 마음은 얼마나, 나는 그게 오히려 더 연예인 쫓아다니고 막 임영웅 쫓아다니고 그러면 진짜 밝게 사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이 하루하고 그다음에 계속 왜 저러고 다녀 그리고 판단하면서 슬프게 사는 사람하고. 당근 앞에는 제가 레몬즙만 써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식초를 섞기도 했는데 레몬즙만 짜려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레몬즙 없으면 그냥 식초만 해도 돼요. 근데 식초가 이것만 해서 하는 건 맛이 있지는 않더라. 그래서 내가 일단 이거 2개 넣고 이거 3개 넣었거든요. 이거 3큰술. 레몬즙은 이거 착즙한 거예요. 생 레몬 착즙한 거. 이거 두 큰술. 홀그레인은 3개 넣었어요. 와, 한 통 또 새로 까셨네요. 이걸 뭐 크다고 나누자 면면서 그래서 내가 뭘 나누니 그거 금방 쓰는데. 근데 이걸 앞에 해 먹고 그다음에 그 봄동 샐러드에 많이 쓰니까 금방 쓰지. 알룰로스가 5개 들어갔어요. 알룰로스 내가 이번에는 액체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 넣어도 상관없긴 하는데 이건 액체 넣었었어요. 5개. 이건 약간 자박자박 해도 괜찮거든. 마요네즈 같지 않고. 원래 혹시 꿀 넣나요, 라떼? 넣지. 꿀이지. 그래서 꿀 한 약간 숟갈 알로스가 넣을까? 잘 어울리는구나. 꿀 넣을까? 이번에 한번? 이렇게 넣고 그래 꿀 한 숟갈 넣자 그래도. 아, 근데 꿀은 어디서 사셨어요? 꿀은 이거 누가 선물 주실 것 같은데. 농협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 6숟갈.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올리브유가 들어가서 이게 혈당이 안 오르는 것 같아. 맞아. 당분이나 탄수화물이 기름이랑 같이 있으면 혈당 반응이 낮아지더라고요. 이거 여기다 올리브유 같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진짜 정말 너무 훌륭한 팁이야. 너무 훌륭한 진짜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어떡하니? 요리가 다 끝났다 얘. 그리고 요게 만들어 놓고 한 보름 지나도 괜찮아요. 근데 뭐 그래도 그냥 안에 점점 간이 싹 배서 참 맛있어요. 원래 저장식품이니까 좀 오래 가죠 원래. 금방 무친 거는 이렇게 맛이 덜 밴 건데 이게 점점 더 맛있어지거든요. 확실히 소화 잘 돼요. 이거 먹으면 확실히 소화 잘 돼요. 이번 거 더 달잖아요. 그리고 더 신선하고 달잖아요. 꿀도 들어갔고. 그래도 막 상큼한 냄새가 나. 자 먹어볼게요. 네. 와. 꿀로 떼서 많이 달건데 그러지 않아. 꿀 자체가 그렇게 달진 않아요 원래. 근데 저는 약간 아까 것이 단맛이 들어간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꿀릴 때는 알룰로스를 그만큼 빼야죠.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약간 노인들은 아마 이렇게 좀 단 거 좋아할걸요? 맞아. 저는 이 에사비보다 화이트 발사믹 비니거 훨씬 맛있죠. 쓰거든요. 그게 약간 더 톡 쏘고 톡 쏘고 맛있고. 어쨌든 그래도 에사비만 갖고도 이 정도 맛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식초가 맛있는 게 들어가면 맛이 확 살아요. 그 대신 그 레몬즙으로 잡아줘도 되고. 양파가 물렀어요 이제. 네, 완전히. 야. 완전 진짜 잘 우러나고. 오늘 것도 어쨌든 그 당근 라페하고 이거 많이 활용되겠죠? 네. 어떡하니? 너무 맛있다. 이걸로 김치만 있으면 손님을 칠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나, 둘, 셋.